안녕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습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어느덧 9월 중순이 다 와가는데도 아직도 날씨가 좀 더운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더운 날씨 잘 버티고 계신가요? 이번 주부터 조금씩 시원해지면서 가을의 느낌이 난다고 하니까 우리 다 같이 조금만 기다려 보기로 해요. 저번 주에 소마미술관 특별전시, 한국근현대전시 특별전에 전시되어 있던 작가들 중에 박생광 작가와 동시에 박래연 작가를 알아봤는데요. 저번 주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시되었던 키아프 서울 2023에 박생광 작가와 박래연 작가가 나란히 전시되어 있어서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보고 오신 분들 계실까요? 올 초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던 두 분의 한국화 특별전시에 이어서 더 많은 한국화 작가들 또는 이 두 분이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길 바랐었는데요. 이번에 키아프 2023에 소개되면서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키아프 서울 2023에서는 박생광과 박래연, 그대로의 색깔 고향이라는 타이틀로 전시가 되었습니다. 박래연과 박생광, 그대로의 색깔 고향, 이번 한국화 특별전 부스는 코엑스 동문 쪽에서 바로 관람하실 수 있도록 따로 전시가 되어 있는 특별 전시로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전시를 맡은 윤범모 총괄 기획자님께서 이번 키아프를 계기로 채색화의 영광을 재현해보고자 새롭게 마련한 특별전이며 채색 중심의 우리 전통회화의 영광을 재음미하고자 하는 염원의 발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프닝 곡에 이어서 첫 곡 듣고 다시 만나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으로 들어보실 곡은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피처링 이영지입니다. 컵은 점핑 빈교해 모두 다 텐션업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부석순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Fight it, fight it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eah Fight it 다 이어폰 꼽은 점핑 빈교해 모두 다 텐션업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부석순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Fight it, fight it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eah Fight it, fight it Okay 모닝
카페인은 디카페인 일찍 일어나는 기분 뭐같지 철없이 부재중 전화 제끼고 dance with my laziness 부분 등 팔다리 전부 다 패니 Ooh I feel like I'm 17 이런도 못해만 되는 불행과 같이 살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깝지 man Y'all don't deserve it Unfortunate is unnecessary 알다시피 인생은 원래 그지 같아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 구겨진 인생을 연주하는 우린 비굴해 vein to vein 차분히 다 막장을 연주해 We got plenty more pages left to play 올라갔다 내려가는 주식같이 알다가도 모르겠는 인생 뭐같지 한 템포 쉬고 물 한 모금 마시기 자 여기서 비타민 A, B, C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Fire, fire, don't give it up man Don't give it up yeah Fighting 해야지 우린 부석순 Fighting 해야 돼 Fighting 해야 돼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첫 곡으로 들어보신 곡은 세븐틴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피처링 이영지입니다. 이 노래는 정말 지칠 때 들으면 힘을 낼 수밖에 없게 하는 파이팅 넘치는 노래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었던 작가 박래연, 박생광 작가가 키아프 2023 서울의 특별전으로 전시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 한국화가 이렇게 더 관심받고 사랑받을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생광, 박래영 작가를 제외하고도 서울 2023 키아프 전시에는 굉장히 많은 작가, 국내 작가, 해외 작가, 구상, 비구상, 추상, 조형 정말 많은 작가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전시는 금방 막을 내려서 끝났지만 제가 키아프 2023 서울에 나와 있는 작가와 작품 공부를 제가 좀 해서 조만간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 소마미술관 특별전시 한국근현대 특별전에도 전시되어 있었던 작가 이쾌대입니다. 작가 이쾌대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낯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작가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작가 이쾌대는 대한민국 근대를 대표하는 사실주의 화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시대의 목소리를 듣고 강렬한 서사시적 에너지를 표현한 그리고 한국 사실주의 미술의 뿌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물을 위주로 현 시대의 상황을 주제로 두는 그의 작품에서 르네상스 확풍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절묘한 응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의 그림은 서양의 고전적인 기법으로 인체를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듯 하면서도 수묵화와 비슷한 필법으로 윤곽성을 두드러지게 표현하여 입체적인 명암은 자제되고 전체적으로는 그림이 평면적으로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양과 동양의 기법을 혼합해서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특유의 한국적 리얼리즘을 탄생시킨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가 이쾌대의 생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쾌대는 1913년 1월 16일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경옥의 2남 4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요. 조부 이선영은 일찍이 금부도사를 지냈고 1890년 나이 80세가 되어 통정대부로 품계가 올랐습니다. 이후 1903년 중추원 의관에 임용되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아버지 이경옥은 창원 군수를 지내고 삼만 석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토지를 소유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무려 5,000평에 이르는 그의 집에는 교회, 학교, 테니스 코트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고향의 신동 공립보통학교를 다니다가 10살 때 대구로 올라와 대구 수창 공립보통학교로 전학해 졸업했습니다.
1928년 상경에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고 휘문고등보통학교 시절 야구를 지나치게 좋아해서 공부에 전념하기를 바란 부모님이 야구 빼고 좋아하는 건 무엇이든지 하라고 했더니 뜻밖의 미술을 선택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때부터 화가가 되는 꿈을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서양 화가 장발을 담임교사로 만나면서 그림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1932년에는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여 화단에 데뷔하였습니다. 또 일본으로 가기 전에 유갑봉과 결혼식을 올렸고 1934년 동경제국미술학교에 입학 후 일본에서 두른 단란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익회되는 인물화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아내를 모델로 한 그림을 수없이 그렸고 아내의 초상화에서 시작된 인물화는 차츰 조선의 여성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1938년 도쿄에서 열린 제25회 이과전의 작품 운명을 출품해 입선한 이후 3년 연속 입선했습니다. 또 1941년 동경에서 이중섭, 진환, 김학준, 김종찬, 최재덕, 문학수 등과 함께 조선신미술가협회를 결성하고 서양화의 전통회화 기법과 색채를 도입한 한국적 서양화를 모색했습니다. 특히 그림 속 주인공의 전통 복식의 표현과 색채의 조화에 고심했다고 합니다. 전통에 대한 관심은 기생, 지게꾼, 김치 담그는 여인 등 조선 풍속과 더불어 부여, 군산, 금강상 등의 명소, 무열왕릉, 고구려 고군벽화 등 고대 유적이 담긴 엽서를 수집하고 이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1945년 광복 직후에는 조선조형예술동맹 및 좌익의 조선미술동맹 간부가 되었다가 스스로 이탈하였습니다. 1947년에는 진정한 민족예술의 건설을 표방하면서 김인승, 조병덕, 이인성 등 18명으로 이루어진 조선미술문화협회를 결성하였고 1949년까지 4회 회원 작품전을 가졌습니다. 또 1948년 봄에 성북회화연구소를 열어 후학을 양성하여 대한민국 화단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때 시대의 역작 군상 시리즈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이 뒤틀어진 것은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인데요. 만삭인 아내를 두고 갈 수 없어 서울에 남았다가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의 강요로 김일성, 스탈린이 초상화를 그리는 강제 부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연합군의 서울 수복대는 반대로 붙잡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1953년 포로 교환 때 월북했는데 가족이 있는 고향 남한 대신 북한을 선택한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 없지만 서울에서의 초상화 강제 부역과 친형인 이여성의 월북 등으로 남한에서 자신이 무사하지 못할 거라 우려했고 또한 분단이 고착화될 것을 예상치 못한 듯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제 수용소에서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부인 유갑봉 씨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전해지는데요.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껴둔 나의 채색 등은 처분할 수 있는 대로 처분하시오. 그리고 책, 책상, 헌 캔버스, 그림틀도 돈으로 바꾸어 아이들 줄이지 않게 해주시오. 전운이 사라져서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때는 또 그때대로 생활 설계를 새로 꾸며봅시다. 내 맘은 지금 안방에 우리 집 식구들과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도 가족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편지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조선미술가 동맹 소속 화가로 활동하면서 1957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6회 세계 청년 축전에 작품 3.1 운동을 발표하고 전국 미술전람회에 작품 농악을 출품했습니다.
또 1958년 월북화가 김진항과 함께 중국 인민지원군 우이탑의 벽화를 제작하였고 1961년에는 국가미술전람회에 작품 송아지를 출품해 2등상을 받았습니다. 먼저 월북한 친형 이여성도 북한에서 민족적 사회주의 정당 활동을 하다가 숙청당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작가 이택에도 1965년 위총공이 악화되어서 53살의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월북 작가 작품에 대해 해금 조치가 되기 전까지 무려 30년간 부인과 자식들은 익회대의 그림을 지켜왔습니다. 남편의 월북 이후 서울에서 포목점을 하며 자식들을 키운 유갑봉 씨는 그림을 팔라는 수집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작품을 경찰에게 압수당할까봐 신문지에 돌돌 말아 다락방에 숨겨두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손상된 그림은 자식들 가운데 유일하게 미술을 전공한 막내 아들 이한우 씨가 복원해서 관리했다고 합니다. 거제 수용소에 있을 때 남편 익회대가 부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작품을 다 팔고 작품 재료까지 팔아서 자식들을 굶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작품을 가족들이 소중하게 30년 넘게 지켜온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버지인 익회대의 작품과 작가 정신을 믿어주고 사랑한 자식과 아내가 있었기에 더 많은 작품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고 노래 한 곡 듣고 저희는 다시 작가와 작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두 번째 곡은 다비치의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입니다. 아직 남았을까 못 잊을 이유가 남아있을까 나만 왜 이렇게 바보같이 혼자 널 기다릴까 애꿎은 바람들은 말도 안 되는 네 말을 또 믿고 싶게 해 달라질 게 없는데 끝인 걸 아는데 생각이 나 그 모든 게 나 어쩌면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긴 밤을 지새도 아직 너를 많이 사랑한다고 이 아픈 시간이 어서 지나가기를 조금만 더 버텨볼게 나 없는 하루가 버겁긴 하지만 보고 싶은 마음 꼭 참고 하루에 하나씩 잊어볼게 그래 볼게 매일 이런 다짐을 해 습관처럼 생각보다 길어진 그리움이 익숙해져가는 날들에 제법 웃기도 하다 또 괜찮다가도 생각이 나 네 모든 게 어쩌면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긴 밤을 지새도 아직 너를 많이 사랑한다고 이 아픈 시간이 어서 지나가기를 조금만 더 버텨볼게 가 없는 하루가 버겁
말은 언젠가 한 번쯤 나를 떠올리다 그리워지면 언제든 돌아와 난 여기 있을 거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너 없는 하루가 어렵긴 하지만 이 정도쯤은 꼭 참고 하루에 하나씩 기억할게. 그래 볼게. 사랑을 시작하던 그때처럼.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두 번째 곡은 다비치가 부른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입니다. 마치 작가 이쾌대가 거제 수용소 또는 북한에 있으면서 가족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마음, 그런 게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곡으로 선곡해봤습니다. 또 이쾌대는 화가 김창열의 스승인데요. 한 인터뷰에서 작가 김창열은 이쾌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실과 끈기를 배웠지. 정말 존경했거든. 물방울 그리면서 선생님 영향을 내가 많이 받았구나 생각해. 우리 누가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그림 그리나 내기하자 그러셨다고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자 김창열의 말에서 보이듯이 작가 이쾌대는 정말 끈기와 성실이 대단한 작가인 것 같습니다. 또 그가 현실과 시대 정신을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였는가는 작가 도상봉의 작품에 대한 그의 비판적인 평가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백자 그림만 잔뜩 걸린 도상봉의 전시를 보고 와서 그림은 참 잘 그렸지만 이런 시절에 어떻게 도자기만 저렇게 그릴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시대 정신과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민감하고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게 작가의 본분이라고 생각하신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2015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쾌대의 전시가 크게 진행되었었는데요. 그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에 소개된 작가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광복 70년을 기념하여 해방기,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과 예술가의 사명을 붓으로 끌어안았던 화가 이쾌대를 조명하는 전시를 마련하였다. 이번 전시는 이쾌대의 주요 작품과 관련 자료를 망라하여 그의 예술 세계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쾌대가 남긴 그림들은 대략 1930년에서 1950년 무렵까지 20여 년에 걸쳐 제작되었다. 이 시기는 일제감정기, 해방기, 한국 전쟁기로 한국 역사의 비극적 시대와 겹쳐진다. 이쾌대는 바로 이 암울한 시대를 딛고 예술혼을 꽃피운 화가이다. 일본의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어 미술계마저 얼어붙었을 때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주제로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확립하였고, 해방 직후 좌우가 대립하며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을 때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대작을 쏟아냈다. 전시에 소개된 작품은 짧은 기간에 제작된 것임에도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 하에서 새로운 해방 국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겪었던 민족의 순환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은 한결같다. 전시를 통해 이쾌대가 품고 있었던 민족에 대한 뜨거운 애정, 역사를 증언하고자 했던 예술가의 사명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회에서는 이쾌대의 작품 시리즈를 3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1929년에서 1937년 사랑을 그리다입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아내의 유갑봉은 이쾌대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은 뮤즈와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아내의 초상화에서 시작된 이케대의 여성 인물화는 차츰 조선의 전통적인 여성상으로 변화하였고, 이후 이케대의 예술에서 여성은 자신이 처한 운명을 극복해 나아가는 강인한 민족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1938년에서 1944년 전통을 탐구하다입니다. 이 당시 이쾌대는 전통 복식의 표현과 색채의 조화에 매우 고심하였는데, 초기에는 어둡고 침통한 분위기의 그림들을 그렸지만 귀국 후에 신미술가 협회 활동을 하면서 서양화에 전통 회화의 기법과 색채를 도입한 새로운 회화를 선보였습니다. 과감한 색면 처리, 밝고 명랑한 색채의 사용, 검은 필선의 강조 등 예술적 실험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그의 탄탄한 대생력과 결합되면서 이후 또 다른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류로는 1945년에서 1953년 시대를 끌어안다입니다. 1945년 해방의 감격 속에서 작가 이쾌대는 새로운 민족미술의 건설 방향에 대해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는 일제의 잔재를 벗은 새로운 미술을 만드는 것이어야말로 우리 미술의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쾌대는 그동안 연마한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장대하고 역동적인 군상들을 발표했습니다. 수십 명이 한데 엉켜있는 군상은 이쾌대가 지금까지 쌓아온 인물화 기량과 조형 감각이 아낌없이 표출된 작품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쾌대는 르네상스 미술부터 20세기 초 사회주의 리얼리즘까지 다양한 미술을 폭넓게 수용하였고, 여기에 한국의 역사적 상황과 전통의 색채를 결합함으로써 한국적인 리얼리즘 미술을 창조하였습니다. 이로써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그림으로 증언하고자 하는 이쾌대의 예술적 사명은 독자적인 회화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민족미술에 대한 그의 꿈은 멈추고 말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작가 이쾌대가 아까 도자기 그림만 그린 작품을 보고 좀 비판할 만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대상이 이렇게 어렵고 일제치하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것을 탐구하기 바쁜데 어떻게 도자기만 내려다볼 수 있냐,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양의 르네상스 미술, 리얼리즘까지 받아들이면서 한국적인 것을 고집하고 융합하고 복합해서 자신만의 또 민족적인 작품을 그리기 위한 작가의 노력이 굉장히 느껴집니다. 이제 작가 이쾌대의 일생, 그리고 그의 작가 정신을 알아봤으니 이제 그의 작품들을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쾌대의 작품 중에 정말 유명한 작품들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두루마기 입은 자화상이 정말 유명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이쾌대가 1940년대에 자신의 모습을 그린 유화 작품입니다. 캔버스에 유화로 그린 작품이고, 세로 72cm, 가로 60cm의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은 이쾌대가 비교적 큰 캔버스에 자신의 상방신을 담아낸 작품으로 색채나 구성에서 개성적인 필치가 드러납니다. 특히 밝은 색채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쾌대가 전통적 모티브에 열중하던 1940년대 전반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1943년 제3회 신미술가 협회전에 출품된 작품 부인도와 비교해 볼 때 푸른 색채의 사용, 전통적 모티프, 초상화로서의 화면 구성의 방식면에서 유사합니다. 이 작품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은 작품의 완성도가 높으며 작가의식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작품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이쾌대의 자화상은 모두 4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작품 자화상 1은 초기에 그린 습작풍의 자화상으로 작가의 개성이 아직 나타나기 이전의 것입니다. 또 작품 자화상 2, 1942년도 제작 작품은 실험적인 작품으로 완성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단에 사인을 했습니다. 작품 자화상 3, 1948년에서 49년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다소 어두운 화면 속에 완숙한 필치가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이렇게 세 작품 모두 크기가 세로 50cm 내외로 주로 얼굴 부분만을 집중하여 그렸는데요. 반면에 이번에 소개해드린 작품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은 이케드의 자화상 가운데 메시지가 분명하고 완성도가 높은 가장 대표적인 자화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는 두루마기에 중절모를 쓴 이케데가 왼손에 팔레트를, 오른손에는 붓을 들고 정면을 응시하며 서 있는데요. 두루마기 아래에 흰색 저고리와 황색 바지는 모두 전통적 의상이며 작가의 민족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또 눌러쓴 중절모는 근대기에 도입된 서양의 복장이며 도시의 지식인 남성들이 주로 썼던 모자입니다. 붓으로 팔레트에 물감을 찍어 막 붓터치를 하려는 자세를 취한 작가는 자신이 근대 조선인이면서 동시에 서양 화가임을 뚜렷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배경에 펼쳐지는 밭과 논, 물과 산, 나무와 마을의 풍경 속에 붉은 치마를 입고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걸어가는 마을 처녀들의 모습은 따뜻하고 정다운 조선 땅과 그곳에 사는 조선인들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근대 조선인이자 서양 화가인 자신이 뿌리로 삼고 있는 지역적 또 민족적 정체성의 기원이 되는 풍경으로 읽혀집니다. 이렇듯 작가 이케데는 배경과 복장, 소품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냄과 동시에 정면을 바라보는 당당한 자세와 굳게 담은 입술, 부릅뜬 눈으로 엄격하고 자신감 넘치는 기운을 내뿜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대와 민족의 뿌리를 둔 서양 화가로서 현실과 자신을 직면하여 그려내겠다는 선언이 담겨 있어 보입니다. 하늘의 푸른 색채와 중절모의 남색, 청록색의 저고리 색채가 서로 미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화면 전체를 청신한 기운으로 채우고 있으며 이와 대조를 이루는 붉은 치마와 분홍빛 꽃나무들의 색채가 활기를 만들어냅니다. 정면에 우뚝 선 작가의 수직적 자세와 대조적으로 배경에 작고 동글동글한 나무, 초가의 지붕, 산세를 부드럽게 표현했으며 전체적으로 간결하게 형태를 강조한 검은 윤곽선들이 화면에 탄력 있는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작품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에서처럼 인물을 중앙에 두고 배경에 풍경을 배치하는 초상화의 구성은 서양의 르네상스 시기에 그려지기 시작한 형식입니다. 두루마기 입은 자화상의 정면 자세는 알브레이트 뒤러의 자화상을, 배경의 풍경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배경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치는 작가의 서양 미술에 대한 지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을 보게 되면 정면을 응시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작가의 모습이 압도하는데요. 또 하는 분위기를 넘어서서 많은 의미와 상징을 담고 있다니 더욱 놀랐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고 저희는 세 번째 곡 듣고 다시 이 작품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김범수의 끝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댄 어떨까요? 원래 떠나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인데 아무 말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 알아요. 간신히 참고 있는 날 울게 하지 마요. 이별은 시간을 멈추게 하니까 모든 걸 빼앗고 추억만 주니까 아무리 웃어보려고 안간힘 써봐도 밥 먹다가도 울겠지만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그대도 나처럼 잘못했었다면 그 곁에 머물기 수월했을까요? 사랑해 떠난다는 말 과분하다는 말 고웃음 치던 나였지만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지금부터 그대 나를 잊고 살아도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나는 다시는 사랑을 못할 것 같아요. 그대가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김범수의 끝사랑입니다. 앞에 이야기 나누었던 두루마기 입은 자화상 작품에서 정말 보면 작가는 배경과 복장, 소품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냄과 동시에 정면을 바라보면서 그 당당한 자세, 또 표정까지 지금 현 시대에 맞서겠다는 작가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더 유명하고 더 극찬을 받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작품으로는 이케대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군상 시리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케대의 작품 군상은 총 4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1940년대 말에 유화로 제작된 대규모 인물 군상으로 역동적인 인물과 극적인 상황에 설정해서 제리코나 들루크로와 같은 낭만주의 화가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1940년대 말 우리 민족의 현실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주의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 군상 1은 해방고지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제목에는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의 임신을 알리는 작품 수태고지와 같은 작법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림 왼편에서 맨발로 달려오는 하얀 한복을 입은 두 여인이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중입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얼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픈 마음에 여인은 옷선 위로 신체가 드러나와 있는 줄도 모른 채 숨가쁘게 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화면 오른편에는 사람들이 일본이 패망했다는, 그래서 이제 해방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분홍 치마를 동여맨 안악, 우람한 팔뚝의 장정, 벌떡 일어나 앉은 머리수건의 여인 등 해방 소식을 들은 이들은 흥분하기보다는 결연하고 굳은 의지를 표정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 뒤로 진정 이게 사실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귀를 쫑긋 세운 사내에 크고 둥근 눈이 또렷합니다. 이 작품을 그린 화가 이케데 자신의 얼굴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작가 라파엘로 산치오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을 그린 아테네 학당에서 검은 모자를 쓴 채 정면을 응시하는 자기 얼굴을 그려넣은 것처럼 이케데 역시 역사의 목격자로서 자신을 그림에 숨겨뒀을지 모른다는 추측이 많습니다. 정말 작가 이케데는 서양의 르네상스적 그리고 또 사실주의적 풍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우리만의 것으로 잘 소화하고 풀어냈네요. 분명 해방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건만 그림 속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이미 참혹하게 죽어 흙빛이 된 시신을 붙들고 오열하는 사람, 분노로 뒤엉켜 싸우는 사람들이 그림을 애워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희생과 고통이 밑거름이 되어 오늘의 해방을 얻어낸 것이리라 화가에 애도하는 이런 마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맥없이 주저앉은 발라의 어미 곁에서 발가벗은 채 젖을 찾아 입을 내민 아기가 작지만 화면 중앙에 자리 잡았는데요. 또 그림 아래쪽으로 쓰러져 누운 사람의 몸 위로 울긋불긋 자라난 꽃나무와 그 사이로 뻗어나온 손이 이들의 모습을 떠받치는 듯 보입니다. 그림의 주제는 뒤쪽 배경을 이루는 하늘을 봐도 짐작할 수 있는데 해방 소식이 전해오는 왼쪽 하늘에서는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고 이 빛은 오른쪽으로 향하며 폭격의 검은 연기와 가시지 않은 먹구름을 밀어내는 중입니다. 저 멀리 밝은 들판을 향해 달려가는 소의 뒷모습에서 다시 일어서는 한국인의 기상이 감지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 걸작을 이케데는 수용소에 있을 때 가족들과 부인에게 내 그림들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또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부인과 가족들은 이 작품을 포함한 다수의 작품들을 간직했습니다. 이케데의 부인이 혼자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이 그림을 팔라는 유혹을 뿌리치면서도 지켜냈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실제로 이 작품 해방고지도 부인과 가족들이 지켜낸 다락방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또 군상 시리즈 중에 다음 작품으로는 군상 2가 있는데요. 군상 2는 군상 1과 비슷한 구도로 전개됩니다. 그러나 인물 배치의 평면성과 전체적인 공간 구성에서의 시점의 불일치, 미완성의 인물 묘사 등에서 나머지 작품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작품 군상 3은 가장 정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화면 근경은 왼쪽에 앉아있는 3명의 남녀 무리와 수레와 말을 가지고 이동을 준비하며 서 있는 무리로 나뉩니다. 원경은 어디론가 향하여 이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 앞에 펼쳐진 산과 들, 하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48년작으로 알려진 작품 군상 4는 배경 하늘을 덮고 있는 폭발 장면을 통해 절체절명의 상황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경의 삼각형 구도는 하나의 군상이지만 좌우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경의 좌측은 화면 밖을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무리로 우측은 집착과 격렬한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케데의 군상 연작 시리즈는 기존에 보기 어려웠던 해방 공간기 민족의 현실을 소재로 제작된 역사화 형식의 대규모의 군상이라는 점만으로도 아주 의미가 깊고 큽니다. 또한 뛰어난 해부학적 인체 묘사와 역동적인 구성, 다양한 상징 등을 통해 완성도 높은 작품을 보여주고 있어 그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말 인물 자화상의 표정 하나 그리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인물이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는 군상, 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해방하는 날을 담고 있는 해방고지 작품만 봐도 정말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당시 서양 회화를 공부했던 이케데가 받아들인 서양 회화적 특징과 우리만의 것을 결합해서 이케데만의 작품 정신, 작가 정신이 잘 드러나게끔 제작된 군상 시리즈입니다. 또 이케데는 작품을 제작하던 초기 시절에 부인을 대상으로 한 인물화를 많이 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193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 빨간 외투를 입은 여인이 이 또한 부인 유가뽕을 모델로 하여 그려진 초기 부인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성 인물의 모습이 꽤 자연스럽게 묘사된 것으로 보아 이미 기량을 충분히 쌓았던 1930년대 중반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되는 작품입니다. 그림 한편에는 K.P.R. 나의 할 일은 이것, 어떤 장애물이 와도 오직 그 길뿐 이라는 메모를 남겨 부인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내비쳤습니다. 사선으로 앉은 여성 인물 좌상은 그 당시 선전을 중심으로 선호되던 주제 중 하나였지만 인물의 매끈한 피부 표현, 또 생각에 잠긴 듯 어딘가를 응시하는 표정 등 인체의 묘사와 인물이 가진 미묘한 감정의 표현면에서 이케데 인물화의 특징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초기에 작품을 공부하면서 부인을 대상으로 한 인물화부터 군상 시리즈까지 차츰 보면요. 인물화의 표현 기법, 또한 세밀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정말 많이 다양해지고 능숙해졌음이 보여집니다. 또 작품 봄처녀에서도 원경의 아름다운 우리 강토와 산을 휘돌아치는 강물이 펼쳐지는데요. 또 그 앞에 수줍은 듯이 아래를 응시하는 눈망울과 곱게 담은 입술은 무엇과도 비교하기 힘든 조선 여인의 미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댕기머리에 살짝 손을 댄 선분홍빛 저고리, 바람에 날려 굴곡진 몸매가 살짝 드러나는 흰 치마도 아주 감각적으로 잘 어울리는 작품입니다. 그야말로 이 작품은 조선의 모나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이렇게 이케데의 작가 정신 또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케데의 가족 중에서 이케데에게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노래 한 곡 듣고 만나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리쌍의 내가 웃는 게 아니야 피처링 알리입니다. 넘게 내 맘 구석구석 빼곡히 써놓고 이제와 나를 망부성 여인처럼 남겨둔 채 방 한 구석 먼지처럼 나를 밀어둔 채 헤어지자 말하는 너의 뺨을 나도 모르게 때리고 내 발목을 잡는 땅을 억지로 뿌리치며 한참을 걸으며 다짐했어 다시 내 곁에 널 두지 않겠다고 여태 널 지키기 위해 했던 나의 노력 그 모든 걸 다 오려 저 달리는 차들 속으로 던지고 눈물 섞인 웃음을 짓고 어떻게든 너보다 잘 살 거라는 믿음 저 짙은 어둠 속에 새기며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기억 그 속에서 나
눈물 흘려 너를 기다릴 뿐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기억 그 속에서 나 눈물 흘려 너를 기다릴 뿐 며칠이나 지났을까 늦가을 쓸쓸한 거리처럼 물가에 홀로 앉은 낚시꾼처럼 외로움과 기다림에 지친 난 끝없는 줄담배에 기침을 하며 미친 듯이 추억 속으로 빨려들어가 애교 섞인 목소리에 꺾인 나뭇가지처럼 쓰러져 그녀의 품에 안기고 달콤한 꿈에 부풀어 영원히 나를 붙들어 매라며 농담을 하고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언제나 둘이게 즐거운 분위기에 우린 항상 행복해 했었지 그랬었지 하지만 이제 그건 내 곁에 없지 난 또 외로움의 밤길을 걷지 그대 떠나보낸 내 가슴에 눈물이 차올라 날 흔들며 아프게 그대 떠나보낸 내 두 눈엔 어둠이 다가와 또 너를 잊을래 난 너를 잊을래 아무리 외쳐봐도 그게 안돼 너를 아껴주지 못해 또 후회하네 너를 잊을래 난 너를 잊을래 아무리 외쳐봐도 그게 안돼 네가 웃던 기억 속에 또 미쳐가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기억 그 속에서 난 눈물 흘려 너를 기다릴 뿐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기억 그 속에서 난 눈물 흘려 너를 기다릴 뿐 너 없는 아픔에 모든 건 눈물을 흘려 코를 푸네 남자답게 웃고 싶지만 매 순간 멍해지는 습관 고쳐지질 않고 남자답게 웃고 싶지만 남자답게 난 웃고 싶지만 밥 한 숟갈 떠넣기가 이렇게 힘들 수가 날 위로하는 친구의 웃음도 내 눈에 슬픈 구슬로 바뀌어 웃으려 웃어봐도 안 되는 난 먼 곳으로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기억 그 속에서 난 눈물 흘려 너를 기다릴 뿐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기억 그 속에서 난 눈물 흘려 너를 기다릴 뿐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들어보신 곡은 리쌍의 내가 웃는 게 아니야 피처링 알리입니다. 노래 들어보시기 전에 제가 짧게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이케데에게 영향을 준 가족 구성원이 있다고요. 아내일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케데의 아내 또한 이케데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어줬고 작품의 뮤즈가 되었던 것처럼 또 다른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이케데의 큰형, 이여성인데요. 이 여성의 본명은 이명건입니다. 이분은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역임한 정치인이며 민족운동가이면서 사회주의 운동가, 언론인, 화가, 학자, 평론가였습니다. 이 여성은 일본 리쿄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엘리트로 대구에서 독립운동에 힘을 보탰는가 하면 서울에서는 언론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한때는 그림을 그린 화가이자 한학자로서 역사서를 집필하는 등 다방면에서 박식한 지식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형의 영향으로 이케데는 끊임없이 민족적인 경향의 작품을 모색했는데요. 그림 속의 여인들이 한복을 입고 있는 것도 자신의 자화상이 담긴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이 한복 차림인 것도 크게 보면 다 형의 영향이었습니다.
작가 이쾌대는 깨어있던 형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한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던 아내, 다 커서는 자식들도 자신의 작품과 작가 정신을 소중히 해주는 것 때문에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와 저저번 주 등 그리고 또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우리나라 작가들을 보면요. 박수근, 이중섭, 오늘 이야기 나눈 이쾌대까지 우리나라 작가분들은 가족의, 특히 와이프 되시는 아내분들의 지지와 믿음, 사랑이 정말 굳건하고 그 믿음으로 이분들이 더욱 열심히 작업에 몰입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본 작가 이쾌대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가 생애부터 가족 구성원 또한 다양한 대표작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좀 유익하셨나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재밌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